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찰제 2019년 경찰 2차 신청 면접 대비 무료 OT 영상인데, 구성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절차 및 구성 원리. 사실은 이 구성 원리는 제가 이제 면접관이나 아니면 면접 강사분들 가르칠 때 이제 요걸 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전에 고시학원과 출강 갈 때 윌땡에 이걸 오픈해서 설명하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따라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다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성 원리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전조사서 특강. 사전조사서, 이게 사실은 이거 심층면접 사전 진단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성평가처럼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가서 작성하시고 그대로 복원해서 가지고 면접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질문이 들어올지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이걸 보니까 또 학원가에서 이걸 돈을 받고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인성처럼 돈 받고 막 측정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DSA 컨설팅,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들어오시면 인성 검사, 인성 측정의 어떤 구성 원리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전혀 학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예전 출강할 때 고시학원 관계자한테도 되게 뭐라 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요새 보니까 이제 인성 평가 이제 하겠다 하고, 그게 돈이 잘 돼요. 학원가 입장에서는. 그거 그냥 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거기서 개발하는 업체다 해가 그거 받아와서 여러분한테 던져주고 푸세요 하고 그냥 기록 나온 거 끝이잖아요. 원래는 검사 결과지를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학원가에. 그러니까 그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뭐라 하니까 솔직하게 면접 인성평가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도 자기는 좋아요. 자기들 오히려 더 편해졌죠. 이제 뭔가 가이딩 안 해줘도 되고 이제 치기만 하면 되니까.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안 해도 돼요. 돈 낭비예요. 그리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찰 조직에 더 적합한 인성이란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이 진짜 정신질환자 정도 되는 분들을 선별하기 위한 거지, 좀 더 경찰 조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찾아내겠어, 인성으로 판가름하겠어, 그건 불가능해요. 개발한 교수님들이 이거 결과지 믿지 마라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어요. 현직자분들 대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자료예요. 단순 참고 자료고, 그냥 안 하고 그냥 가셔서 그냥 솔직하게 하셔도 되는데, 학원가에서 그게 수익이 되니까 해보라고 자꾸 권유하죠. 안 해도 돼요. 사전조사서도 돈 내고 하지 마세요. 하루 특강 받는다고 사전조사서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불안해 하셔서 사전조사서 무료 특강도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경찰 면접 절차는 간단해요. 1차, 2차로 구성되고요. 집단 면접을 먼저 보고 개인 면접을 봐요. 집단 면접은 원래는 2017년도 1차인가? 2018년도인가? 2017년도 맞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3분씩 투입됐어요, 면접관이.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4명이 들어왔어요. 이때 혼란이 많았어요. 정성평가 시험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공기업이나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직 분들은 이제 심리 특채, 이제 심리학 석박사학위자분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제대로 또 뽑기 시작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면접을 주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이제 고위직 승진 코칭 할 때나
승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승진 테스트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고 갈등 사항을 이제 실제 롤플레잉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특채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정성평가 시험은 여러분들 필기 시험인 정량평가 시험과 달리 사람이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점수를 매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평가에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명이 투입되면 미리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고지도 안 하고 그냥 투입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절차도 사실은 지청별로 다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지청이라 할지라도 토론을 진행한 조도 있고 토론을 진행 안 한 조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 절차는 여러분들이 제가 명확하게 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냥 원래 이런 형태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은 5명에서 6명, 보통 5명인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개인 면접은 면접관 4분에 수험생 1명 들어가는 거예요. 집단 면접에서 체크하는 거는 외적 갈등에 관한 모든 걸 측정한다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걸 뒤죽박죽 내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관 분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경찰직 분들이 면접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다가 갑자기 불려온 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국가 주도하에 수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이러한 정성평가 시험이 너무 마구잡이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서 NCS라는 국가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그 표준화 공고대로 다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신입직 공채에 있어서는 현직자가 1명만 투입돼야 돼요. 나머지 3명은 저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돼요. 그게 공고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현직자분들은 직무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경찰직을 하는 동안 나의 아주 한정된 경험 하에서 내가 생각하는 경찰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직무 선입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자분들은 직무 선입견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입 공채, 경력직 채용은 당연히 현직자가 조금 더 많아야 되는데 신입 공채는 현직자 1명만 투입돼야 돼요. 근데 지금 대다수가 현직자분들이 들어가고 외부 전문가 1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1명 또는 2명.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FM대로는 여기는 외적 갈등, 요건 내적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은 뭐냐면 나와 타인 또는 시스템과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무를 함에 있어서 직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적인 요소가 있죠. 이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직무 상황 대처 능력. 그 다음에 시사 이슈,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외적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슈, 시사 이슈. 그 다음에 중간자 포지션 있죠. 경찰은 경찰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도 위급한 일이 있고 경찰에서도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중간자적 위치. 그거예요. 그래서 집단에서 사실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지청별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상하게 이걸 막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무 적응성 문제 또는 이 사람의 인생 가치관에 관한 거는 개인 면접에서 물어봐야 돼요. 내적 갈등.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인생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나의 어떠한 인생 가치가 기준점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할 것인지, 이게 내적 가치란 말이에요. 내적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음식점을 가야 돼요. 일단 내가 돈가스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먼저 정해놓고 친구한테 나의 의견을 표출해야 되죠. 맞죠? 그게 내적 갈등이에요. 내가 짜장면 먹을지 돈가스 먹을지 정해놓고 나서 그래, 난 돈가스가 더 오늘 먹고 싶어. 그러면 친구한테 친구는 짜장면 먹고 싶대. 그러면 이제 이건 외적 갈등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득하고 협의를 봐서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집단 면접.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 끊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단 면접은 외적 갈등에 관한, 그러니까 직무 상황 대처 능력을 체크하는 질문들을 하거나 아니면 시사 이슈 또는 중간자적 역할일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요소에 대해서 질문해요. 집단 면접.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면접을 주관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직 분들이나 아니면 그 고위직 승진 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심리 택채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걸 주관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분들한테 코칭해드리면서 꼭 강조하는 부분인데, 정성평가 시험은 절차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경찰은 지청별로 절차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선 기수들 앞에 내 친구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더라, 그거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경찰직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대구에서 한번 사회복지직인가 갑자기 일주일 전에 토론 면접할 거라고, 그래 그나마 그거는 공지라도 줬어요. 일주일 전에 공지도 안 주고 진행할 수도 있어요. 토론 경기 남부 원래 토론했는데 갑자기 토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조는 토론하고 어떤 토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다른 지청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경기 남부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전국 각지에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저희 합격생분들 보십시오. 수강 후기 보거나 전국 지청,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코칭을 받아요. 아니면 오프라인이나 밀착 코칭반으로 아예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내려오세요.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거주하면서 이제 수업 듣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전국에 다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그 해당 지역청에 어떻게 절차를 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가 선배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한다던데 그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야 되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경찰청에서 가이드라인 내준 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청별 사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차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원래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친구들과 오늘 뭐 먹을지 정하려면 일단 내가 뭐 먹을지 나 스스로 나에게 물어봐야 되죠. 내가 돈가스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정해놓고 친구를 설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이 사람이 인생의 가치 기준점을 뽑아낸 다음에 인생 가치 기준점에서 직무 가치 기준점을 뽑아내야 돼요, 면접관은. 그러니까 개인 면접 파트를 먼저 해야 돼요. 개인 면접 파트를 먼저 하고 집단 면접을 해야 되고, 개인 면접을 주관했던 면접관이 그대로 집단 면접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이거. 제가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코칭 해드릴 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나중에 주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차는 집단 면접 먼저 보고 개인 면접 보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는 개인 면접 파트를 먼저 준비하고 집단 면접 파트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개인 면접 파트에서 제가 핵심 예제를 뽑아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 기준점, 여러분들의 살아온 배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게끔 구성해놨어요.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데처럼 기출을 복원해가지고 기출을 막 넣어가지고 무슨 소식 포장된 게 이상한 얘기 하면서 자주 질문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면접 구성 원리상 어떠한 형태로 체크가 들어가는지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점이 도출되게끔 구성해놨어요. 그러니까 개인 면접 파트부터 해결되게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을 도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시사 이슈나 그 다음에 상황 대처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도출하게끔 이제 제가 프로그램 구성했고, 여러분들도 준비하실 때는 요 순서로 준비하셔야 돼요. 집단 먼저 준비하시면 안 돼요. 시사 이슈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먹을지 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켜요, 친구를. 맞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주의사항이 그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경찰 면접에서 집단과 개인 면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질문하시면 개인 면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경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든 대기업이든 다 똑같아요.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 트렌드가 약간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산업 스파이 문제 이런 거 막 불거지면서 그래도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형태로 갔어요. 집단에서는 점수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폭이 크지 않은데,
개인 면접 파트는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 가치 기준점에 관한 문제라서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이때는 점수 차이가 확 벌어져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절차 막 이렇게 들쭉날쭉 진행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이것도 원래 딱 정확하게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표준화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 안 하는데 요거는 25분에서 30분 할 수도 있고 35분 할 수도 있어요. 토론하는 것도 있고 토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토론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면접관이 주도하에 면접관이 사회자 겸 질문자 역할을 하면서 토론, 약식 토론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 대용으로 안 앉아서 토론을 안 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집단 면접 자체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약식 토론 형태로. 그래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식 토론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개인 면접 파트는 1대1로 들어가고 한 7분에서 8분 평균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시간도 유동적일 수도 있어요. 됐죠? 일단 절차는 이렇습니다. 절차는 먼저 설명드리고 구성 원리는 제가 전에 이제 그 학원과 총괄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삭제했거든요. 삭제했는데 고민하다가 다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자꾸 따라해서. 근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구성 원리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출제 포인트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었죠. 맞죠? 시행착오 없이. 심층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심층면접도 구성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보면 제가 계속 막 모 스피치 학원들 되게 이렇게 막 비판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구성 원리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카더라로 면접 답변을 할 때는 사실관계를 주구장창 늘어나야지만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헛소리를 해요. 제가 들어본 헛소리 중에 제일 황당한 거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구성 원리 때. 그러니까 구성 원리를 설명한 곳은 없어요. 그냥 면접 족보가 많아요. 우리는 면접 족보가 많고요. 본인이 뭐 스피치 관련해서 뭐 요새 보면은 뭐 우수 강사 있죠. 뭐 이런 거나 해서 그 관공서에 출강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스피치 강사 강연 이런 거 한 거 그거 찍어놓고 뭐 본인이 마치 경찰관 분들을 무슨 면접 교육을 시킨 것처럼 보이게끔 오해가 되게끔 뭐 그런 사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부풀리죠. 또 수강 후기 저는 가짜로 적는 것도 봤어요. 보시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거기서는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자꾸 거기서 피해를 보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수업 들을 때 제가 하나하나 다시 다 설명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출되니까 그걸 어설프게 따라해 놓고는 저쪽에서 그렇게 하던데 사실은 뭐 1대1로 한다든지 소수그룹 코칭 효과가 난다고 해놓고 가보니까 막 100명 200명 모아놓고 결국은 그냥 필기과목식으로 수업하던데요. 여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따지는 거예요. 수험생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나오면 약간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퇴직하신 분들이나 경찰 출신자분들이 중간에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이 면접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뭐 누구나 면접 강사를 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를 내세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구성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NCS상 공고사항은 현직자 한 명만 투입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직무 선입견이 무서워요. 그래서 신입을 받아들일 때는 신입은 진짜 이 백지 상태 있죠. 원석을 가려내야 되는데 현직자들은 자기의 좁은 경험 하에서 자꾸 자기의 기준점을 내세워가지고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직무 선입견을 배제하려는 지금 이 장치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경찰 중간에 퇴직하고 나왔는데 나 면접관 한 번 투입해봤어. 이거를 마케팅으로 어필 해버리면 무슨 효과가 나냐면 이분이 결국은 자기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코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직무 선입견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직자분들이 이제 면접 강의를 그러니까 현직자가 아니고 퇴직하신 분들이 면접 강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직업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분야는 연구할 게 정말 많아요.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NCS 기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NCS 기반 교육 훈련을 다 이수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진행 중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 이제 NCS 표준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관련 컨설턴트 교육을 다 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도하는 일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연구를 하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좀 부정적인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코칭을 다 해보면 그냥 서울도고 서울이 크죠. 경찰을 중간에 퇴직하고 나오신 분이 면접을 가르쳤을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자기 직무 경험 하에서 연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나 이 심층 면접이 어떠한 과학적 구성 원리 하에서 어떠한 채점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냥 면접관으로 투입되는 거죠. 전담 부서가 없어요. 개발을 하는 전담 부서가 없고 다 외주를 준단 말이에요. 외주를 주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직무 경험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버려요. 코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NCS 기반 심층 면접에서 신입직 채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직무 선입견을 배제시키는 게 목적이라서 4명이 투입되면 현직자는 1명만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2명. 1명 또는 2명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외부 전문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그만큼 직무 선입견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이제 델리트 경찰 간부로 퇴직하셨어. 퇴직이 아니 중간에 나오셨어. 나와가지고 자기 경험 빗대가지고 내가 면접관 투입되실 땐 말이야, 아니면 내가 경찰할 땐 말이야, 자기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난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는 납을 했었어요. 근데 직무 선입견을 왜 배제시켜야 되냐면, 사람마다 그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직무 경험이 다 달라요. 강력계에만 계속 있었던 분이 있을 것이고, 정보계에만 있었던 분이 있을 거고, 다 두루 돌아다닌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면접 강사 경찰 엘리트 출신의 면접관이야 해서 그분 출신이야 해서 그분 직무 선입견이 들어간 거를 배워가지고는 그대로 얘기했을 때, 그분의 직무 선입견에 반대하는 현직자가 만약에 면접관으로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바로 감점이에요. 이 사람은 경찰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설프게 경찰의 현장에 대해서 또는 직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선입견에 들어간 채로 얘기를 해요. 바로 마우시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노래 그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노래 오디션. 맞죠? 그러면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사장들이나 기획사 아니면 노래 가수들이 대선배들이 뭐래요? 저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할 줄 모르고 기성세대의 노래 기교를 어설프게 따라하면서 자기의 노래 색깔이 없다 이래버리면서 감정 주고 떨어뜨리는 경우는 많이 봤죠? 이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도 다양한 직업군을 다 거쳤어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신청 면접 코칭할 때, 신입직 코칭할 때요, 저는 이 직업 출신입니다 말 안 해요. 제가 계속 자기 암시로 나는 이 직업 출신이 아니야 라고 자기 암시하고 코칭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절대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이 경찰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요, 이 기업 출신 선배가 면접 코칭을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혀요. 이게 나는 면접 전문가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 심층 면접 구성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감추려고 하죠.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나는 이 직업군 출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죠. 안 그러면 내가 겪은 그 좁은 경험치를 얘기해버리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현장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거에 반대하는 현직자를 만날 경우에는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감점이 일어나잖아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이건 과학적인 부분이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전국 각지에서 1대1 코칭 해보면요, 특히 노량진이 더 심하고 부산도 심해요. 부산은 아예 엉망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말을 하면 또 다른 분들 흉보는 것처럼 돼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직업 출신이야, 그러니까 내 직무 경험상 내가 이렇게 면접 코칭 해주겠어, 이거는 비전문가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구성원리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직무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하는 시험에
수험생들한테 직무 선입견을 줘버리는 거예요. 신입직 채용. 경력직 채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경찰에서 뭐 심리 프로파일러 특채나 아니면 뭐 과학수사 특채나 이렇게 경력직 특채가 있는데, 사실은 경찰에서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전에 뭐 대테러 전문가 뽑는데 경정으로 뽑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순경 경장 채용인데 경력직이라고 타이틀만 붙었을 뿐이지, 특이한 직렬로, 그러니까 소수 직렬로 뽑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의미의 경력직 채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NCS 기반에서. 그래서 제가 경력직 채용할 때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입 공채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라고. 실은 면접도 신입 공채하고 동일하게 진행해요. 네. 해당 경력자분이 면접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데, 그거는 이제 어떤 경력직 특채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좀 다르게 코칭해 드려서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신입직 공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무 선입견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직 합격한 내 친구한테 이야기 듣거나 아니면 뭐 경찰 면접 출신이다, 나는 그래서 내가 면접 강의를 가르칠 때 할 때 그분의 직무 경험담을 참고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저희 1대1 코칭 받으시는 분 중에 전국 각지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아버님이 경찰인 경우도 많아요. 면접관으로 투입된 분들도 많고요. 그럼 그분이 경찰 면접 가르치면 되죠. 왜 굳이 저한테 수강을 해서 저한테 코칭을 받냐고요. 오히려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구성 원리예요. 좀 제가 이걸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한 분 한 분한테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려고 하니까 이 목이 아파서 영상 촬영했습니다. 자, 아까 끊어진 영상에 이 부분이 이어진 거고, 이 다음에는 사전조사서 특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